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CLAD 기출문제 유형 B타입에 대해서 21번 문항부터 40번까지 총 20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다음 중 여러 플롯이 있는 웨이브폼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A. X와 Y 데이터를 가진 1D 배열 두 개를 각 플롯으로 묶음. 이러한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든 후 이 배열을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한다. 일단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배열에서 각 플롯이 각각 다른 행에 있는 데이터의 2D 배열을 만든 후 이 배열을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한다. 자, 이 B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 플롯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1D 배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2D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2D 배열을 만들어서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 플롯이 있는 웨이브폼 그래프를 표시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C번. 각 웨이브폼의 원소를 클러스터로 묶고 이러한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든 후 이 배열을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연결한다. 결국에는 웨이브폼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플롯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배열로 이제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서 웨이브폼 인디케이터에 넣어주기 때문에 B번과 C번 모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자, 22번. 다음 중 불리언 컨트롤의 값 변경과 같은 알림 이벤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A.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랩뷰가 이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이건 틀렸죠. 처리를 했기 때문에 A번은 잘못된 거고. 자, B. 이벤트가 발생을 했지만 사용자가 이벤트를 버렸음을 나타냄. 이것도 틀렸습니다. C.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랩뷰가 이 이벤트를 처리했음을 나타냄.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컨트롤 사용자 정의하고 자, 타입 정의 상태 풀다운 메뉴에서 컨트롤을 선택한 후 이 컨트롤을 확장자 CTL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 컨트롤을 만드는데 지금 보니까 타입 정의 속성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컨트롤 속성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후 프론트 패널 윈도우에서 해당 사용자 컨트롤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확장자 CTL 파일을 열고 컨트롤을 변경하는 경우에 프론트 패널 윈도우의 컨트롤이 변경이 됩니까? 여기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었는데 이때 속성을 타입 정의 속성을 주셔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 컨트롤 값을 메인 VI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CTL 파일을 내가 수정을 한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용자 컨트롤의 속성을 일반 컨트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타입 정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이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가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자,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립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은 C가 되겠고요. 자, 25번. 이 다층 시퀀스 구조를 포함한 VI가 실행된 후 결과 F2 인디케이터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다층 시퀀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다층 시퀀스는 순서가 0, 1, 2 순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값 8이 자,
다음 시퀀스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 8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아서 8과 5를 더해서 결과 F1에는 13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8이라는 값이 전달받고 8과 5를 곱하기 때문에 40이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아래 루프의 실행 결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A. 난수 함수의 마지막 3개가 디스플레이 됨. 자, 이건 잘못됐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자, 결과 인디케이터 하나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결과 데이터에는 입력으로 4개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개가 디스플레이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자, B. 모든 측정값의 이동 평균이 디스플레이 됨. 자, 모든 측정값이 표시가 되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그 타입을 웨이브폼 차트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뭐 이동 평균을 디스플레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결과 인디케이터가 웨이브폼 차트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B번도 잘못됐고요. 자, C. 마지막 측정값 4개의 평균이 디스플레이 된다. 자, 이게 맞죠. 지금 보면은 이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입력을 4개를 받죠.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이전 데이터 3개와 현재 데이터 하나를 받아서 총 4개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이 결과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때문에 26번의 답은 C가 되겠고요. 27번. 다음 사례 중에서 실행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프로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는 A. 데이터 흐름을 보려고 할 때. 자, 데이터 흐름을 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실행 하이라이트 기능을 쓰는 게 좋겠죠. 자, B. 실시간으로 와이어의 값을 보려고 할 때.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프로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동작 중에 내가 프로브를 표시한 부분의 와이어의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이 그림은 하나의 케이스 구문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자, VI가 실행된 후 결과 인디케이터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케이스 구조가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6이라고 하는 값이 인가가 됐을 때, 자,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2 사이의 값인 경우에는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1에서 101 사이의 값인 경우에 이제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자, 기본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관련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 가장 아래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7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3개의 케이스에는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6이라고 하는 값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6의 제곱에서 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고요. 29번.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떤 동작을 합니까? 말 그대로 브레이크 포인트는 자, 멈추는 거죠. 그래서 자, A. VI가 강제 종료되도록 함. 틀렸죠. B. VI가 일시 정지되도록 함. VI가 실행이 되다가 관련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일시 정지되도록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고요. 자, 30번. 다음 코드가 실행된 후 결과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빼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2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부분에 맞춰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아래는 원소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소 개수가 작은 이 아래쪽 원소의 개수만큼을 각각의 원소끼리 빼서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5에서 100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25를 뺐기 때문에 25가 되죠. 그래서 답은 B. 마이너스 25와 25 이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원디 배열이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31번. 윈도우 대화 상자의 버튼과 유사하게 불리언을 만들려면 어떤 기계적인 동작을 사용해야 합니까? 자, 윈도우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확인 버튼 같은 경우는 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하는 순간 잠깐 값이 참이됐다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거짓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렛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놓을 때 렛치 D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다음 중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생성할 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능적 글로벌 A.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함. 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면은 초기화되지 않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B. VI의 실행 세팅을 재호출로 변경. 자, 맞습니다. 그리고 C. VI를 호출하는 VI로 인라인 하도록 설정. 이 C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D. while loop가 한 번 반복된 후 정지하도록 설정한다.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while loop를 사용하는데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돼서 한 번만 수행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D번도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답은 C번. VI를 호출하는 VI로 인라인 하도록 설정한다가 잘못됐습니다. 33번. 다음 중 수직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전 데이터와 새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해야 되는 차트 업데이트 모드는 무엇입니까? 자, 이 차트는 심전도 차트와 유사하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선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스윕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겠고요. 34번. 다음 블록 다이그램은 어떤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while loop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는 열거형 상수를 넣어주는데 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 상태 머신 VI가 되겠습니다. 35번. 클러스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클러스터는 C 언어나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체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 타입을 논리적인 구조로 묶는 것. 자, 답은 A가 되겠고요. 36번. 강제 변환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데이터 타입이 일치함.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경우에 데이터의 크기가 큰 거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A는 틀렸고요. B. 데이터의 다양성 연산이 실행됨.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C. 데이터 변환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버퍼가 생성됨. 답은 C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버퍼가 생성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크기가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답은 C가 되겠고요. 37번. 다음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슨 프로퍼티 노드와는 달리. 자, 무슨 프로퍼티 노드는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뭐를 입력으로 필요로 합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입력으로 컨트롤 참조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하고 B번은 잘못됐고요. 답은 C와 D 중에 하나인데, 자, 함축적 프로퍼티 노드는 말 그대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인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축적 프로퍼티 노드는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명시적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 참조를 반드시 입력으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고요. 38번. 상태 머신 구조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A. 상태 머신 구조는 오직 순서에 따라 여러 상태를 통과함. 자, 맞죠? B. 이거는 이제 상태 머신 구조의 그냥 기본 동작이 맞다는 거고요. 자, B. 동시에 두 상태의 변경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 상태 변경만 수행을 하고 두 번째 상태 변경은 무시된다. 자, B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머신 구조의 장점들이 되게 많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두 개의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상태는 수행을 하지만 그 다음 상태는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고요. 39번. 다음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루프가 반복되는 총 횟수를 나타내며 무엇은 루프가 반복된 횟수에서 2를 뺀 값을 반환합니다. 자, 우선 뒤에 같은 경우는 자, 2를 뺀 값을 반환한다는 것은 루프 반복 터미널이죠. 그래서 자,
뒤에는 반복 터미널이 답이 되겠고, 자, 앞에 같은 경우는 루프가 반복되는 총 횟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카운트 터미널이라고 해서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터미널 같은 경우는 루프가 반복되는 총 횟수를 표시하는 거고,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루프가 반복되는 횟수에서 1을 뺀 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0번, 다음 중 랩뷰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자, LVPROJ라고 하는 확장자의 그 파일을 말하는 거죠. A.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하는 맞춤형 폴더. 맞춤형 폴더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단계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론트 패널 및 블록 다이어그램을 포함하는 파일. 잘못됐고요. C. 어플리케이션의 최종 개발 단계에 주로 사용되는 코드의 컴파일된 버전.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D.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파일의 구조를 조직하는 파일. 여기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자, CLAD 기출문제 유형 B타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사식문항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CLAD 시험 준비와 관련돼서 총 4번에 걸쳐서 기출문제 유형 A와 B타입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